2022년 10월 2일 일요일 시장에서 소외된 코스피 대형주 탑3 거듭된 하락 속의 시장 상황이 여의치 않은 만큼 현 시점에서 마음 편하게 들고 가볼 만한 코스피 대형주들로 엄선해 보았습니다. 시장의 관심에서 소외되어 있으므로 긴 호흡으로 들고 가셔야 하는 종목들이며 코스피 200시 총상위 200개 종목들 중에서 수급이 양호하고 실적이 개선되고 있으며 가격 메리트가 뛰어난 종목들로 간추려 보았습니다. 소개해드릴 첫 번째 종목은 신약 개발 도전에 나선 068270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은 최근 바이오시밀러, 항암제, 베그제마, CTP16의 미국 식품의약국 FDA 승인을 획득하였다는 낭보를 전하였습니다. 셀트리온은 28일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베그제마의 품목 허가를 획득한 것으로 이날 밝혀졌는데 지난 8월 유럽의약품청 EMA를 시작으로 지난 16일 영국 의약품규제당국 마라, 26일 일본 후생노동성, 27일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 이어 국내 허가까지 순차적으로 품목 허가를 받아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유럽, 영국, 일본, 미국에 이어 국내에서도 베그제마의 품목 허가를 획득하며 순차적으로 글로벌 주요 시장 내 허가를 확대하고 있다며 이번 베그제마 품목 허가를 통해 기존에 국내에 출시된 트룩시마, 허주마에 이어 세 번째 항암 항체 바이오시밀러를 확보하게 되면서 항암 항체 치료제 시장에서 강력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셀트리온은 항암 신약 개발을 위한 후보 물질을 선별해 2024년까지 임상에 진입한다고 밝혔으며 바이오시밀러 전문 기업에서 탈피해 본격적인 신약 개발에 도전하는 것으로 신약 개발 로드맵을 공개하였는데 항체약 물잡 합체, 에디크, 이중항체, 마이크로바이옴, 메신저 리보핵산, mRNA 등으로 개발 분야를 넓혀 기존 바이오시밀러 제품과 병용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신약을 빠르게 확보할 계획이라고 공개하였습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지속적인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 기존 바이오시밀러에 더해 새로운 축으로 신약 개발에 나서기로 하였는데 기존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과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면역 항암제를 첫 신약 개발 물질로 낙점했습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항체 발굴에 특화된 국내외 임상시험 수탁기관 CRO 업체와 협력해 2024년 임상 개시를 목표로 현재 다수의 신규 항체 파이프라인을 개발하고 있다며 면역 항암제 분야를 첫 신약 개발 분야로 선정했으며 현재 개발 중인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과의 병용을 통한 표준 치료법을 새로 제시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PBR 0.27배에 불과한 023530 롯데쇼핑입니다. 저평가된 종목을 고를 때는 PBR과 더불어 미래수익 가치를 살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FN가이드에 따르면 PBR이 1배 이하면서 올해 3분기 영업이익 성장이 가파를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으로 롯데쇼핑을 꼽았습니다. 롯데쇼핑은 12개월 선행 PBR이 0.27배에 그쳤지만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289억 원 대비 347% 급증한 1292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연간 순이익은 지난해 2923억 원에서 올해 1787억 원으로 흑자 전환할 전망인데 경기활동 재개에 따른 리오프닝 수혜로 백화점과 영화 부문 실적 회복에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같은 업종인 현대백화점과 신세계도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각각 50%, 52% 증가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부진을 털고 하반기에 이익 회복이 본격화할 전망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롯데쇼핑은 올해 처음 발간한 2021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가 미국 커뮤니케이션 연맹이 주관하는 렉프 2021 비전 어워즈로부터 금상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또한 유한타증권은 롯데쇼핑의 경우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핵심 사업부 펀더멘털을 강화하고 있는데 주목했다며 특히 대형마트의 경우 의무 휴업 폐지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실적 개선 가능성이 더욱 컸다고 설명했습니다. SK증권은 커머스 경쟁 완화에 따른
대형마트와 이커머스 사업부 수익성 개선 가능성에도 주목한다며 시네마 사업, 지분법 관계회사 실적 턴어라운드도 동사의 수익성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리오프닝 수혜가 기대되는 031430 신세계 인터내셔널입니다. 박신혜 KB증권 연구원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수입 의류 부문 실적 호조가 계속되는 가운데 올해부터는 국내 의류도 수익성이 대폭 개선되는 흐름을 나타내며 의류 사업부 전반의 실적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올해 2분기 신세계 인터내셔널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46% 증가한 38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컨센서스 시장 평균치 전망을 15% 웃돌았습니다. 수입 국내 의류와 생활용품 부문 실적 호조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습니다. 박 연구원은 향후 글로벌 리오프닝이 본격화될 경우 소비가 내수에서 해외로 분산되면서 지금의 폭발적인 성장세는 다소 둔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그러나 연말까지는 견고한 의류 소비 트렌드에 기반한 실적 수혜가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NH투자증권은 29일 신세계 인터내셔널에 대해 올해 3, 4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큰 폭 상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올해 3, 4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한 3,901억 원,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119% 급증한 310억 원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정지윤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해외 패션은 안정적으로 고성장 유지 중이며 국내 패션 자체 브랜드 보브지컵은 미드싱글 성장 기조가 예상된다고 말하며 다만 기존 3, 4분기 마트양 물량 대이직 축소로 국내 패션 수익성은 전분기 대비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올해 3, 4분기도 컨템포러리 브랜드 엠폴드를 론칭하며 50여 개의 수입 브랜드를 보유하게 될 전망이며 올 상반기 사업 부문별 수입 브랜드 매출 비중은 패션 59%, 코스메틱 77%로 추산된다고 전했습니다. 정 연구원은 대부분 판권이 유럽, 북미에 집중돼 있는데 환율 상승에도 현재 판매하는 상품은 대부분 최소 3개월 이전에 매입해 원가율 방어는 가능할 것이라며 당분간 수입 브랜드 선호도가 유지된다면 하반기 실적 눈높이가 상향될 전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즐겁고 편안한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